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코인러들 사이에 혹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게 뭐예요? 국장이죠. 국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기준 하이닉스 62만원, 삼전 11만원인가 찍었죠. 그리고 코스피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장을 갈 걸 그랬다, 코인 죽쓰고 있는데 코인만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이고, 국장으로 실제로 시드 다 빼서 넘어가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4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황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자, 이 구간 더불어서 이 구간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무빙에서는 너무 진 빼지 말자.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롱 위주로 트라이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롱 트라이를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왜 중요한 구간이냐 라고 하면 장기적인 추세선 하단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48K부터 시작된 상승에 대한 추세가 깨진다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7자, 8자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손익비로 봤을 때 롱 손익비 손실은 요 정도일 거고, 만약에 롱이 맞아서 올라가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숏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숏을 치기에는 손절 라인이 이만큼 혹은 이만큼이 될 거라서 너무 멀다. 그래서 숏 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친다고 하면 롱 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결국은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큰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추세선 언저리에서 비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 이 상승하는 추세 를 지키고 있는 건 맞다. 다만 빨리 가줘야 하는 그림인데, 많이 양보해서 여기 리테스트까지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한 여기 리테스트까지는 인정할 만한데, 여기에서도 빨리 못 가주는 건 굉장히 찝찝하다. 현재 상태에서는 롱 위주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저 역시도 이 자리는 찝찝한 롱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쇼부를 보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는 완급 조절을 좀 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비중 조절을 해서 롱 트라이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불어서 롱 트라이를 한다면 이 추세선 근처에서 손익비 좋게 트라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롱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롱 받기에 좀 뭐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기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선을 밟으러 내려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자,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다음 상승 이후 상승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한번 밟으러 왔다. 보시면 상승 폭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주기도 처음 밟으러 왔을 때보다 짧아졌죠. 그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물수제비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폭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빈도도 점점 많아지고, 더불어서 주기도 짧아지면서 꼬르륵하고 잠수하는 물수제비론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을 받기에도 조금 찝찝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도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롱 힘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는 벼랑 끝 론처럼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 미끄러지면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밍 선수처럼 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자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저도 여기에서 롱트라이 했습니다. 어제 떨어질 때 저 추세선을 지지받는 것 같아서 롱트라이를 마지막으로 했고, 대신 빠른 반익을 함으로써 리스크는 삭제해두고 어제 잤어요. 그랬는데 현재에서는 그 포지션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추가 매수 받을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라 어제 브리핑을
브리핑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브리핑 드릴 때에도 제가 롱 받았고 전 반익 완료했습니다라고 하고 포지션도 보여드렸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롱을 확인 매매하는 게 좋겠고 조금 더 안전하게 올라탄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봉으로 한번 뜯어보면 구조적인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게, 어제도 제가 단톡방이랑 텔레그램방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전고점의 유의미한 매물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트라이만 하다가 미끄러졌고, 똑같이 여기에도 그 자리를 올라타지 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계속 보면 직전에 매물대를 제가 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매물대들을 올라타려다가 실패하니까 쭉 쏟았고, 쭉 쏟아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전의 매물대를 쌓아놓고 유의미한 매물대 자리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쭉 쏟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직전의 매물대들, 강한 매물대들을 크게 돌파해주지 못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타줘야 하는 매물대를 찾아보자면 요런 자리들, 요 위로 올라타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타주는 것, 이런 매물대들을 올라탄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긴 안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받으려면 요런 자리들을 올라타줄 때 조금 스탑로스 짧게 설정하고 직전 저점의 로스를 잘 잡아가지고 트라이 하는 게 맞아 보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애매하고 어렵고 내가 계속 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직전 고점을 완벽히 올라타주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는 게 시드를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단의 선택, 롱이냐 숏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직 이 자리를 지지받는 선에서 저는 롱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롱을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거 깨지기 전까지. 이걸 깨진다면 여기에서 추세선 살짝 트랩 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깨러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깨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점이 결국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롱을 보겠지만 저는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도 롱 받고 뭐 매매를 합니다만, 형님들께는 조금 관망하셨다가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롱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모든 매매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대응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조금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손절 범위가 좀 길어진다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는 확실히 올려 태우고 버텨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롱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상태에서도 롱이 맞다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비는 좋은 자리지만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롱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롱 트라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 주요 매물대 올라 태웠을 때까지는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코인러들 사이에 혹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게 뭐예요? 국장이죠. 국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제 기준 하이닉스 62만원, 삼전 11만원인가 찍었죠. 그리고 코스피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장을 갈 걸 그랬다. 코인 죽쓰고 있는데 코인만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이고, 국장으로 실제로 시드 다 빼서 넘어가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국장을 견인하고 있는 게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M2 통화량을 한번 체크해보면 현재 한국의 M2 통화량 자체가 가장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많이 풀린 돈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원래는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분배해서 들어갔어야 해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을 옥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연기금도 현재 보시면 올해 200조 벌었다라고 하는 만큼 어느 정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인이 투자를 해서 끌어올린 시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부동산을 옥죄고 돈을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힘이 있고요. 더불어서 연기금과 외인들이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많이 본 수익들을 실현하지 않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물론 성과와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달고 가기는 하지만 주식이
진짜 많이 오른 만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이닉스가 1년 새 2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2배 정도 오른 상황에서의 이 미실현 수익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많이들 얘기하는 하이먼스키 같은 경우에도 언론 주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연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대통령도 5천 코스피 얘기하고 잘 가고 있다, 4,200 돌파, 4,000 돌파를 연일 계속 뉴스에서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어요. 언론 주목, 그리고 열광의 단계까지 왔죠. 열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코인 하는 사람들에도 전부 국장 얘기하고, 회사 가면은 전부 코스피 어떻고, 삼전이 어떻고, 하이닉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열광과 대중에게도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더불어서 탐욕의 단계까지 가겠죠. 아,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닌가, 돈 싸들고 국장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밑에서 잘 잡은 사람들도 아, 이거 더 가겠다, 5천 가겠다, 불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아마 탐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코스피가 이제 꺾일 겁니다? 아니에요. 코스피 코스닥은 한국 장은 언제 꺾일지 저도 모릅니다. 이 광기가 언제까지 갈 거고, 이 호재를 반영한 부분이 언제까지 갈 건지 저도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 언저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합되는 조건들, M2 통화량도 역대 최대고, 외인들도 일괄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부동산도 억제가지고 돈이 갈 만한 곳이 주식밖에 없지, 언론에서도 열광하면서 엄청나게 주식장에 대한 것들 얘기하지, 대통령도 5천 코스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4천 가겠나 했는데 4천 뚫고 4,200까지 달려왔지, 너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는 장세처럼 만들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형님들이 뇌동을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언저리에 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정말 욕심 없이 짤먹하고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지금 돈 싸들고 국장 들어가도 과연 형님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코인도 거의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메이저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 혹은 이더 하시고 자발트보다는 메이저 하세요. 구조상 자발트들이 큰 펌핑을 주기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트 안 사고 이더 안 사고 뭐 사요? 잡고 사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장을 들어갔을 때에도 과연 삼전 샀을까요? 과연 하이닉스 샀을까요? 요즘 전 세계의 트렌드는 결국 돈 몰리는, 수급이 몰리는 곳만 오릅니다. 잡코들이나 잡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 호황 자체가 크게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국장도 하이닉스 그리고 삼전이 주도하는 장세죠. 반도체주 장세예요. 주도 섹터만 펌핑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은 이만큼의 포텐을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이 주도 장세를 제대로 픽하지 못하고 제대로 홀딩하지 못하면 큰돈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겁고 거의 지수에 맞먹는 이 삼전과 하이닉스를 많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안정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도파민에 절려있는 분들은 아마 저런 거 사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현재 국장은 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들어가서 지금 매수하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던 거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괜히 하던 거 좀 안 된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이거 조정 나오는 하이먼스키 조정 맞으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손절치고 나가가지고 저기 갔는데 거기서부터 또 조정 시작되면 이리저리 멘탈이 양쪽으로 다 털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코인을 하시던 분들은 코인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국장 너무 늦었다. 제 생각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적어도 내가 설거지해주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잡코인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메이저 위주로 보시는 게 낫겠다. 비트, 이더 혹은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알트들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부분들 뭐 북장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잘 가는데 비트가 못 가서 진짜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저도 공감합니다. 분산 투자 하신 분들 중에서 뭐 금, 주식, 비트, 채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비트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말은 결국은 익절하고 나오면 어딘가로 이 사람들 돈 굴리러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 있는 채권 조금 넣을 어느 정도는 비트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꺾이는 순간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들이 절대 그냥 예금으로만 쏙 빨려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낙수 효과를 볼 하고 오히려 그 조정이 올 때 비트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조금 기다리고 잘 버텨낸다면 그리고 이 장기 상승 추세선만 깨지 않고 버텨낸다면 분명 코인에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 기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철새처럼 국장 같은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돈 잃지 마시고 하던 거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본인 투자를 하실 때에는 꼭 직접 판단하시고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본인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요런 관점도 있고 요런 생각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